패비 유씨는 1576년 당대 조선에 손꼽히는 명문가인 문화유씨 가문에서 판윤 유자신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가문으로 유씨가 태어날 당시 이미 가문의 명성은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유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비단옥과 장신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녀는 소학을 읽으며 예법을 익혔고 어머니의 살림을 도와 집안의 대소사를 챙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1587년 그녀의 나이 불과 12세였을 때 운명은 그녀를 대궐로 불러들입니다. 당시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광해군과의 혼례가 결정된 것입니다. 당시 광해군은 정식 세자가 아닌 광해군이라는 군호만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유씨는 문성군부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궁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궁궐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선조의 총애를 받던 공빈 김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광해군은 어머니 없는 서름과 부왕의 차가운 눈초리 속에서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유씨가 마주한 남편 광해군은 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반개승통적통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엄격했고 특히 총명했던 광해군을 경계했습니다. 유씨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하, 대궐의 바람이 차갑거든. 제 옷자락 뒤로 숨으소서. 제가 저하의 바람막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씨는 왕실의 화려함보다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아 궁녀들에게도 사치를 경계하게 했고 직접 바느질을 하여 남편의 옷을 수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씨의 현숙함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선조의 귀에도 들어갔고 선조는 광해가 부인은 잘 얻었구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1592년) 평화롭던 조선 땅에 미증유의 비극인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왜군의 칼날이 한양 턱 밑까지 차오르자 선조는 피란을 결정합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는 축복이 아닌 책임 전가에 가까웠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멀리 피란을 떠나버리고 갓세자가 된 광해군에게는 조정의 절반을 떼어준 분조를 이끌고 전장을 지키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때 세자빈 유씨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 남편과 함께 전란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를 누비며 굶주린 백성들을 만났고 세자빈의 비단치마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피란민들의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유씨는 세자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군의 추격이 코앞까지 닥쳐와 산속에서 노숙해야 했던 날에도 그녀는 남편의 발을 씻겨주며 전하, 백성들이 전하를 보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7년의 전쟁은 두 사람을 단순한 부부를 넘어 생사를 같이 한 전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598년) 전쟁은 끝났지만 더 큰 전쟁인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조는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온 광해군을 더욱 시기했습니다. 급기야 선조는 어린 임무광후를 세중전으로 맞이했고 1606년 영창대군이 태어났습니다. 광해군과 유씨의 지위는 다시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노골적으로 영창을 세자로 세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608년 선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광해군이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릅니다. 유씨 역시 조선의 정식 왕비가 되어 교태전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에 얹어진 왕관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남편 광해군은 왕이 된 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광해군의 통치 뒤에는 김계시라는 상궁이 있었습니다. 김계시는 천민 출신이었으나 머리가 영특하고 수완이 좋아 광해군의 눈과 귀를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대궐의 정보를 독점하며 인사권까지 휘둘렀습니다. 유씨는 국무로서 김계시의 전행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김상궁, 자네의 재주가 뛰어난 것은 아나 왕실의 법도는 자네의 생각보다 엄중하네. 선을 넘지 말게. 유씨의 엄중한 경고에도 김계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해군에게 유씨를 험담하며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정직하고 고지식했던 유씨는 권모술수에 능한 김계시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점차 광해군의 발길은 교태전에서 멀어졌고 유씨는 화려한 궁궐 한복판에서 고독한 섬처럼 남겨졌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권력 기반이었던 대북파는 왕권 강화를 위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씨의 친정인 문화유씨 가문이 타격을 입습니다. 유씨의 아버지 유자씨는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끊임없는 탄핵에 시달렸고 결국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씨의 형제들 또한 유배되거나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아내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남편 유씨는 광해군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를 그렇게 만든 권력의 비정함을 탓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선정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5년,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발생합니다. 광해군의 이복동생이자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어 8세의 어린 나이에 뜨거운 온돌방에서 증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씨는 이 소식을 듣고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에게 달려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어찌 이토록 참혹한 일을 저지르십니까? 어린아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구들장을 달고 죽인단 말입니까? 이 피가 훗날 전하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중전은 정치를 모르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선 그가 죽어야 했소. 이때부터 유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왕국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뒤이어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폐위시켜 서궁에 가둡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어머니를 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씨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반대했습니다. 저를 폐비시키시고 대비 마마만은 보존해 주십시오. 유씨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폐모를 강행했습니다. 유씨는 이제 남편이 왕이 아닌 권력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힌 사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세자 이질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총명했으나 부왕의 잔인한 정치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세자를 품에 안고 늘 가르쳤습니다. 너만은 아버지를 닮지 마라. 백성을 사랑하고 인의를 중시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자 역시 아버지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623년 봄 한양 도성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능양군이 군사를 일으켰다. (1623년 3월 12일) 밤 횃불을 든 반정군이 창덕궁의 담을 넘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궁녀의 등에 업혀 탈출했고 유 씨는 끝까지 교태전을 지켰습니다. 반정군이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모다. 무례하게 굴지 마라. 반정군의 장수들도 그녀의 서슬퍼런 위험에 잠시 주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왕비로서 누린 마지막 권위였습니다. 유 씨는 패서인이 되어 초라한 가마에 실려 궁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15년간 머물렀던 정든 궁궐이 불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길고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광해군과 유 씨, 그리고 세자 부부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위리안치 된 좁은 집에서 네 식구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세자 이질이 부모를 구하겠답시고 땅굴을 파서 탈출하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조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고 며느리인 세자빈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식의 시신을 마주한 유 씨의 통곡은 강화도 바다를 갈랐습니다. 내 아들아, 애미가 죄가 많아 너를 죽였구나. 유 씨는 아들의 옷가지를 붙잡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광해군 또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반년도 되지 않아 유 씨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화병으로 가슴은 타들어갔고 다리는 퉁퉁 부어 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습니다. 1623년 10월에 어느 서늘한 저녁 유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광해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컸던 탓입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살아서 속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절대로 왕가에서 태어나지 마십시오. 그저 평범한 사내로 태어나 저와 함께 흙을 일구며 평화롭게 늙어가십시다. 이것이 조선의 15대 왕비 패비유 씨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48세의 나이로 쓸쓸히 유배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유 씨가 떠난 후 광해군은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강화도에서 제주도로 옮겨진 그는 홀로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는 유 씨가 죽기 전 남긴 말을 가슴에 새겼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별감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버텼으며 가끔 유 씨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1641년 광해군이 숨을 거둘 때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나를 어머니의 발치에 묻어달라는 것과 중전 유씨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광해군과 패비 유씨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광해군묘가 있습니다. 다른 왕릉처럼 화려한 성물이나 웅장한 능침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찾으며 생각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남편의 잘못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유 씨의 사랑은 진정 위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비 유 씨의 삶을 통해 권력의 허망함과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순애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역사 속에서 패비라는 이름으로 남았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조선의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